최근 들어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적 최고점에서 0.89%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의 고점 근처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자산인데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자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과 비트코인은 모든 자산 가격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값은 올해 10월에 1트로이 온스당 4,381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지금은 4,342달러입니다.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고점이 12만 6천 달러였는데 지금은 8만 7천 달러에서 8만 8천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려 30% 하락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때 금과 비트코인은 동반 상승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달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은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그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정말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2007년에 연준의 자산이 8,80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6조 7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18년 만에 7배로 불어난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이 뭘 했냐?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그야말로 돈의 홍수를 만들어 간신히 위기를 넘긴 겁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 타락하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자기 자산이 녹아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면서 달러 대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안전한 자산으로 모두가 동시에 올라탄 겁니다. 이게 바로 에브리싱 라일리의 진실이에요. 달러가 휴지되는 걸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현명한 대응이었던 거죠. 얼마나 빠르게 달러가 녹아났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물가는 누적적으로 56%나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자산이든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됐냐? 2007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 지수는 365% 올랐고, 뿌처스티그레지 올랐고, 금값은 423% 올랐습니다. 777입니다. 나스닥은 무려 760%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2009년에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로 거래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무한대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최근 들어 특히 2022년 1월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은 723%, 그러니까 12배로 올랐고요. 금값은 185%로 3배, 나스닥은 153%, S&P 500은 110% 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고점을 찍은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만 30%나 떨어진 거예요. 금값은 고점 근처에 있고 나스닥도 2.7%밖에 안 떨어졌고 S&P 500도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직 비트코인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왜 최근 5년 동안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제도권 밖 자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금융시장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어요. 편입되는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자산을 압도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정점을 찍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코인 육성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육성했을까요? 자기가 코인 만들려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달러가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달러가 타락하면 금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하게 되죠.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두글 한쪽에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물이 그쪽으로 확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두글 무너뜨린 겁니다. 금으로 가야 할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분산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키우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로 커버려서 금하고 비슷하게 달러를 위협하는 자산이 된다면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불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비트코인을 충분히 키웠다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로 결정될까요?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고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 경색이 있다. 그러면 하락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현금 갖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만 굉장히 큰 거물들은 어떻게 투자하냐? 엔화가 워낙 금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빌려다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자금 조달하는데 금리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단기 금융시장과 엔캐리 트레이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최대적은 누구냐? 바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는 국채 발행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국채 발행량 가운데 단기물은 20%, 장기물은 80%로 유지한다는 규칙인데 베센트가 이걸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2025년에 단기물을 전체 발행량의 50%로 채웠고 장기물은 45%밖에 발행하지 않았어요. 새로 발행하는 건 전부 다 단기물로 발행해버리니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단기물 비중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20%만 단기물로 해야 되는데 어느새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미국 국채가 단기채만 발행되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발행됐어요. 국채라는 건 돈을 빌려가면서 증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빌렸다는 뜻이고 이렇게 돈을 진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까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최근 하락은 바로 이렇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단기채만 왕창 발행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SOFR 금리가 원래는 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툭 튀어오르고 다시 내려가고 툭 튀어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발작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땅이 금융시장에서 달러 경색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금값은 왜 떨어지지 않았느냐?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주머니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통상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금리에 민감한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를 왕창 발행하고 장기 국채 발행을 덜 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은 사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초단기 투자를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베센트가 계속 단기 국채만 발행하니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30%가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베센트가 내년에도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압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 파월이죠. 파월이 뭘 했냐? 12월 FOMC 회의를 연 다음에 매월 단기채를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원래 당초 예상은 150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사주겠다는 건 그만큼 미국 땅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난이 엄청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게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엄청 급하게 단기차에 매입을 시작했는데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했던 게 연준인데 12월 12일부터 단기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연준은 갑자기 냉탕 정책, 온탕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온탕 냉탕 계속하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파월이 이렇게 12월 12일부터 당장 시작을 해버렸다는 건 당이 금융시장에서 자금난이 엄청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400억 달러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400억 달러를 매달 푸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거든요. 지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뿌린 미국 국채는 올해 한 해 동안 2조 달러예요. 이 가운데 50% 1조 달러를 단기 국채로 찍어냈단 말이죠. 단기 금융시장에서 지금 자금을 완전히 빨아들였는데 한 달에 400억 달러어치를 사준다. 이게 과연 시장에서 충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억 달러가 충분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자금 시장에 압박이 계속되면서 가격 압박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미국 당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만약 파월이 푼 400억 달러가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 올릴 정도로 충분한 자금이라면 이게 당연히